참.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완전히 이건 국격이 땅바닥에 떨어지다 못해서 지하 정도로 들어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얼마 전에 공공기지 촬영했었던 중국인들 있잖아요. 네. 뭐 10대라고 하는데 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변호를 했다 그러네요. 엄청난 사건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철없는 어린아이에게 관용을 베푸셔야죠. 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철없는 어린아이라고 하기에는 고등학생이고요. 그리고 네. 철없는 어린아이가 누가 감청을 합니까? 감청 그리고- 시도까지 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진짜. 무슨 아이들에 대해서 뭐 철없는 어린아이다. 전 저런 단어도 싫어요. 예. 요즘 아이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아, 교실에서 정치 강압하는 교사보다 그 순수한 양심을 갖고 있는 맑은 아이들이 더 똑똑해요. 예. 스스로 자료 찾아보고 공부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저런 단어도 좀 전 사라졌으면 좋겠고. 예. 근데 어쨌든 그 순수한 어린아이가 호기심에 그랬으면 한 군데만 그러겠지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서 감청까지 해가면서 하겠습니까? 이게 감청 시도도 누구를 하려고 그랬었냐? 중국 회사가 제조한 무전기를 이용해서요. 네. 공군기지 관제사하고 전투기 조종사 사이의 무전을 감청하려고 했었대요. 물론 뭐 실패하기는 했었지만 그런데 이 변호인들은 뭐라고 했냐? 자신들의 취미 활동으로 사진을 찍는데 항공기와 버스 등에 특화해서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다라고 변론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중국 공산당이 간첩을 어떻게 육성하는지를 이해하면 저 사람들이 했던 행위가 간첩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네. 법률적으로 맹점이 있다라는 걸 알고 딱 네. 변호인이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일부러 미성년자에게 저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은 법상 적국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주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간첩인지의 여부에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법률의 미비를 미리 이용을 해서 중공이 저런 간첩들, 미성년자 간첩들을 활용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배후에 진짜 중공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입증할 수도 없고 그건 추론입니다만. 네, 추론이지만요. 저는 이거는 뭐 명백하다고 보고 법의 미비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간첩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이 사람들이 한 행위는 간첩 행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중공이 무서운 게 옛날에 막 TV 같은 데 보면은 중국의 국가대표라거나 뭐 서커스단이 어떻게 어릴 때부터 훈련 받는지 보면 아하. 3살, 4살짜리 애기들 때부터 합니다. 근데 애들이 애 같지가 않아요. 예. 완전 무슨 정신 개조를 받은 로봇 같이 움직이고 예. 눈빛도 완전히 이렇게 예. 공산당에 절여져 있거든요. 그거 아동 네. 학대예요. 근데 그런 게 강요하는 건. 중국이 엄청 많아요. 각 예. 분야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첩들도 뭐 나이가 어리면 간첩이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나이에 관계없이 간첩 행위를 했으면 간첩인 거예요. 나이 가지고 빼려고 하는 게 이게 분명히 변호인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일 텐데 뭐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귀화한 대한민국 사람인지, 변호사겠죠. 네, 귀화한 사람인지 뭐 출신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국민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저런 말은 못할 것 같고요. 뭐 철없는 어린아이? 저는 철없는 늙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철없는 중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께서는 지혜롭지만 철없는 중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사회 문제는 막 찔리네. 철없는 중년 때문인 거지 아이들한테 함부로 무시하듯이 말하지 마세요. 나이 예. 가지고. 전 그것도 좀 화가 나서 말씀드립니다. 김여정이가 입장을 내놨어요.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 도발 의도가 없다라고 우리 정부가 밝혔더니 현명한 선택이야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게 참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가요, 진짜?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인기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라고 하니까 국방부 뭐 청와대 앞다퉈서 통일부 막 다 입장 내놓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10년간 10차례 무인기 도발을 했었던 그것도 적발된 것만 북한은 그게 다 적발됐는데도 이 시인도 한 번 안 했는데 웃음이 나오네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뭔 말을 하는 이거를 현명한 선택을 했대요.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때는 북한이 헛소리하면 바로 받아쳤어요. 에. 두려운 줄 알게 했습니다. 사과를 했었죠. 북한에서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김관진 장관이 어떻게 군을 통솔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세요. 뭐 북한이 저렇게 해도 이게 문재인 때부터 완전히 나라가 저는 망가졌다고 생각을 한 게 삶은 소대가리라 그래도 싱글벙글 웃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세금 가지고 들여서 남북연락사무소 그거 왜 만들었습니까? 예. 다 폭파시켜 버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과 받은 적이 있나요? 저는 문재인 때 너무 온몸으로 치가 떨렸던 거는 장충체육관에 왔던 겁니다.
왜요? 그때 김정은하고 예. 한국 들어왔을 때 그쪽 예. 인근을 지나갔거든요. 예, 거기도 예. 들어갔었어요. 맞아요. 예, 무슨 지나갔죠. 문화 담당하는 어떤 여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무슨 거기 장관급 정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네, 와이프 말고 공연하던 공연하는 무슨 여자 그런 사람 그 총괄 들어와서 단장. 그런 적들이 이름을 까먹었네 갑자기. 적의 수괴들이 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괴의 수괴들이 현송월. 네, 현송월. 예. 뭐 굳이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었나 봐요. 맞아요. 예, 잊어버린 예. 거 보니까. 그렇죠. 예. 북괴 수괴들이 서울시 한복판을 활보했다는 게 너무 치욕스러웠어요. 당시 대학생으로서. 예.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저는 이 무인기도 무슨 목적으로 기획이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게 아니 근데 더 큰 중대 범죄는 방금 그 고등학생 중국인 고등학생의 사례예요. 예. 중국인 청소년이 대한민국 주요 시설을 감청까지 하고 촬영까지 감청 하고 시도. 감정 시도하고 촬영까지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중국 관광객으로 위장한 간첩 세력들이 들어와서 국정을 무단 촬영했죠. 그리고 유학생으로 위장한 간첩들이 중국 공산당과 직접 소통한 게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적발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항공모함 한국에 들어왔을 때 찍었죠. 어허. 그리고 한미연합군 주요 기밀 다 촬영해갔죠. 예. 근데 이런 사례에 대해서 경로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장도 없고 예. 한중연합훈련도 할 거고 뭐 중공군한테 가가지고도 CSE 하고 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미세먼지 신경도 안 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누가 나는 당신 신경 쓰는데. 네 누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을 부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했고 이제 김여정이 화내니까 바로 눈치 보고 예. 그 다음에 김여정이 저는 입장이 나온 게 더 웃겼던 게 예. 그래 마음에 든다 이 정도였어요. 그렇죠. 딱 그 정도였어요. 현명한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현명한 선택이라는 칭찬을 했죠. 어떻게 칭찬성 얘기를. 네, 그 말이 마음에 든다 정도. 그러니까 상관이 인턴한테나 하는 그런 칭찬 정도였어요. 이게 참.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완전히 이건 국격이 땅바닥에 떨어지다 못해서 지하 정도로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비굴하고 비열한 사람이 리더 포지션에 들어가면 원래 그 조직이 다 망가지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국가의 수장이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체제가 또 붕괴되는 그렇다고 겁니다. 그럴 수는 없고 또 국민들이 뽑았으니까. 근데 그게 그 민주주의의 맹점 이것까지는 지금 제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예. 지금 FBI에서는 북한을 직접 언급을 했잖아요. 간첩 문제 관련해서. 간첩 문제 가지고 FBI 국장이 숫자 적국 간첩 35%. 거기에서 사회자가 그러면은 적국이 어디냐라는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북한을 지칭을 했었어요. 네. 첫 번째로 꼽은 나라가 바로 북한이에요. 네, 당연하죠. 적국이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 군사 동맹이잖아요. 그러면 우방국의 적국에 준하는 나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직접적으로 미국을 계속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1대1의 군사 충돌이 일어난 적은 없지만 예. 적국으로 보는 시선이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1기 때와 2기 때가 아예 지금 행보나 방향성이 다른 것이 예. 1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도 그 정부 내각 구성원들이 수행을 잘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그때 우리가 이물질 세력들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 우파라고 그러니까 보수 호소인들 그런 예. 사람들이 그때 좀 들어가 있었는데 보수 호소인.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을 잘 꾸렸다 생각한 게 FBI 국장 이 캐시 파텔도 임명을 너무 잘했습니다. 예. 일 정말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적국 간첩을 잡고 있고 완전히 매일매일 사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예. 지금 나온 정보에 따르면 북한군은 사이버 테러 관련 인력만 예. 10,000명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북한이 한국 서버들은 테러 안 하겠습니까? 어허. 미국도 테러하는데 한국 거 테러 안 하겠어요? 예. 그리고 선관위 서버 해킹하려고 했었던 시도가 예. 국정원에 의해서 북한이 해킹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이미 입장이 나왔었어요. 보도도 됐어요. 조선에서 보도를 했었어요. 그때도. 이게 24년인가 3년의 일인데 예. 근데 뭐 그런 일이 있어도 다들 내 일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관심 없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해야 할 국정원에 대해서는 대공수사권 박탈해버려가지고 뭐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뭐 수사할 수도 없고 경찰한테만 다 몰아넣어놨는데 경찰한테 갑자기 그거 다 시키면은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것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 노하우가 그렇게 네. 축적돼 있지 않죠. 그리고 경찰이 지금 경찰한테 완전히 여러 가지 권한을 다 몰아놔서 예. 경찰들도 힘들답니다. 예. 너무 막무가내로 들어오고 아. 맨날 교육 이런 걸 하는데 힘들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선 경찰들에게. 그러네요. 울프레마트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또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태평양 전쟁 시작인 진주만 기습 수년 전부터 일본인 관광객이 참 많았다죠. 의미 깊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울프레마트님 항상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네. 어우 이렇게 빨리 갔네요. 원래 다른 얘기를 좀 더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뭐 이 정도 했으면 또 저희 금요일 저녁이 있으니까 금요일 저녁 6시에 또 백지연 대변인과 자유스러운 또 얘기를 좀 할 예정이니까요. 금요일 저녁 6시 여러분께서 알림 설정을 해놓아야 그때 딱 그게 알림이 뜨거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림도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